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만나서 그동안의 주요 추진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NB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CNB 채널을 통하여 애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소망하고요.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이 문화로 또 문화예술을 통하여 행복이 더욱 성취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으로 취임하시고 네.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22년 2월에 취임해서 전당장이 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벌써 2년이 다 되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온 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를 하고 네. 또 지역의 문화 발전소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창제작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네. 문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전당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 문화전당이 조금 많이 변화하고 네.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그런 평들을 주변에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특별히 지난해에는 그 전당이 개관 8주년을 맞아서 250만 명의 관람객이 저희 전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네. 작년도, 재작년도네요. 2022년도에 177만 명이 다녀가셨던 것에 비하면 약 41%의 네. 증가를 기록했던 숫자였는데요. 이제 그만큼 전당의 방문객이 많이 늘었고, 그동안 또 개관 이래 8년 동안의 누적 방문객은 1,566만 명이나 됩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미 문화전당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이렇게 방문객의 수, 그리고 또 전당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로 네. 확인된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도 이제 또 내년이면 저희 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청소년 나가서는 청년으로 향하는 또 다른 10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 조금 더 중장기 전략을 잘 짜고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제대로 된 또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름에도 아시아가 붙어 있을 정도로 네.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아시아 문화예술을 연구 조사하고 이를 콘텐츠로 창제작해서 네. 공연이라든가 전시 혹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그밖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네.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특별히 또 국내외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아시아의 각국의 문화예술 혹은 행정가들과 네.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2015년도에 건립된 이래 열심히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 교류를 해왔고요. 네. 그 세계 각국의 교류를 통해서 수집된 문화 자원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이나 전시 같은 그런 멋진 콘텐츠로 네. 그걸 개발하여서 시민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네. 각종 축제, 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연구조사 활동까지를 망라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최대의 네. 복합문화예술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문화전당은 그 자체가 아시아나 다름없고요. 또 아시아의 콘텐츠나 문화예술을 전당을 통해서 체험하시면서 네. 전당에서 새로운 아시아 문화예술을 창제작하는 문화예술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콘텐츠의 저변에 아시아성을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전당이 생각하는 아시아성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시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어렵고 또 복잡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범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네. 그런 차별화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시아는 우선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네. 어떤 문화 예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양성이 아시아성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그동안 아시아 그러면 서구 중심의 어떤 근대 사회가 근대 문명을 이루고 현대로 오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세계 문명을 주도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문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신냉전의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 것은 네. 서구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문화만으로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저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서구 중심의 문화에 대한 대안적 가치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전당이 추구하는 아시아성은 이런 그 세계 중심의 서구 중심의 어떤 문화의 위기를 또 세계의 위기를 타개하는 대안적 가치로서의 다양함 네. 그것이 바로 아시아성의 특질이라고 저희는 이제 결정을 하고 또 규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저희 전당이 하고 있는 연구하는 네. 그런 콘텐츠에 담으려고 애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이 이런 아시아성의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네. 최근에 대두된 어떤 신냉전이나 기후 위기나 뭐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같은 그런 세계적인 문제들을 네. 좀 뭐랄까요 동시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해결책도 제시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그런 콘텐츠로 저희가 풀어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엔 열린 전당을 목표로 삼고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저는 열린 전당으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22년도 2월 달에 초대 전당장으로 부임을 하고 네. 많은 지역의 문화예술가 또 시민 여러분 또 행정관계자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의견도 나누었는데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 전당이 너무 좋은 곳이지만 되게 낯설고 어렵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건물도 되게 현대적이고 멋지지만 지하에 자리 잡아서 좀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린 전당 그리고 언제든지 방문하면 상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2년 동안 그러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장애우들을 포함해서 어르신,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하에 자리 잡은 문화전당의 공간적 특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하늘마당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상상마당 쪽에 그 지상에서부터 전당으로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확충을 했고요. 네. 그 밖에 경사면에 대한 것, 또 이제 방문자들이 처음 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해서 좀 전당이 우선 먼저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당이 아시아문화광장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저희 전당이 지금 올해 20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서 갖고 있는 핵심 테마가 도시문화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문화를 가지고 갖가지 공연과 전시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문화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네. 또 광장을 즐기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문화 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ACC 요가 축제라든가 책 읽는 ACC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가을밤의 피크닉, 알록달록 ACC 등등 아주 유독 지난해에 많은 행사를 이 광장에서 전당 전체의 공간을 곳곳 샅샅이 즐기시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결과 주변에 많이 이제 전당이 좀 낯선 공간에서 열린 공간, 친숙한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그런 평을 해주셨고요. 그 결과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250만의 관람객까지 오시게 된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한마디로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한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느낌을 네. 시민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된 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전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에 자리 잡은 공간인데다가 특별히 전당이 표방하고 있는 공연과 콘텐츠들이 익숙한 기존의 공연이라기보다는 창제작 공연들이 많다 보니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험적이거나 혹은 너무 창의적이어서 네. 낯설거나 어려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전당에서는 조금 더 이 문턱을 낮춘 사랑방으로 시민 여러분과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혹은 청년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쭉 해오고 네.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당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네. 이런 각종 그 과별로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시각에서 그저 기획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을 다 구성을 해서 네.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적절한지 또 너무 실험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그냥 그들만의 어떤 만족을 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닌지를 네. 철저히 검증을 받고 있고요. 또 전당이 이런 자문위원님들을 모시면서 내년에 이제 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만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또 다른 10년, 그야말로 개관 20년을 맞는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전략이나 네.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움에도 직원들의 어떤 그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해서 네. 수십 차례의 직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아이디어를 모았고요. 그것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또 검증을 받고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공간 네. 또 문화예술발전소가 제대로 다양한 콘텐츠 창제작 기능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는 국제교류도 활발히 하면서 네. 또 지역사회와 교류도 하고 또 열린 자세로 시민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그런 제대로 된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자부해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1년 후면 문화전당 건립 10주년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당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었을 때 사실 전당의 건립 이념에는 저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그런 큰 계획 아래 세워진 기관인데 네. 광주와 아시아 문화를 연계하는 그런 상징적 시설로 건립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법상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전당은 이런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그것도 광주에서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야말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제대로 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이러한 문화전당의 설립 취지와 이념 혹은 또 의미에 걸맞게 전당은 정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플랫폼을 네.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자 또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세계적인 문화예술 선도기관이 되면 이를 통해서 광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네.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은 물론이고 또 그것이 문화예술의 향유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큰 그 담론을 저희가 좀 그리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문화 전당만의 차별화된 어떤 브랜드화된 공연이라든가 아까 네. 얘기한 브런치 콘서트나 또 각종 기획 전시 또 전당만 갖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상설 전시장을 항상 언제든지 오시면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장화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전당만의 차별화된 어떤 문화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다가가는 열린 전당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네. 또 특별법까지 마련이 되어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2028년까지 그런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당이 이런 문화전당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더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좀 더 이런 그 아시아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멋진 그런 세계적인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NB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귀한 CNB 채널을 통하여 여러분께 저희 전당의 여러 가지 행사와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당은 올해 9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2025년이면 개관 10주년을 맞게 되고, 그야말로 재창관에 준하는 새로운 노력과 결실과 준비로 시민 여러분께 더 다가가는 멋진 열린 문화발전소이자 열린 문화 공작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희 문화전당을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도움되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이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문화전당의 경영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전당이 광주의 대표적인 기관, 그리고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멋진 문화예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CNB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